신박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이 현재까지 지구의 허파 기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지옥의 숲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무려 20% 가까이 더 많아져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 파괴 면적이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숲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자 죽은 나무가 부패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브라질 아마존 숲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지역 1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계의 신비 중 하나가 바로 숲과 동물의 상관관계랄 수가 있는데, 숲이 많은 만큼 여러 종류의 많은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서식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숲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동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 동물들은 숲을 잃어감으로 인해서 점점 멸종이 돼갑니다. 그렇게 죽어나가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9년 동안 브라질 아마존 숲은 총 16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었고, 반대로 139억 톤밖에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났고, 결국 산림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모두 위성 영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숲이 성장할 때 흡수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산불이 나거나 또한 숲이 파괴되고 죽은 나무들과 동물들이 숨을 쉬면서 배출되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양을 모두 비교해서 나온 산출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예상치 못한 산불이나 개간으로 인해서 산림 파괴 면적이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숲이 무참히 브라질 숲이 파괴되었던 그 이유는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환경보호 정책보다는 개발에 더 우선을 두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캠트레일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이 캠트레일의 다른 의미는 구름 씨앗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구름 씨앗을 하늘에 미친 듯이 뿌려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간 들리는 소문에 의하자면 이 구름 씨앗이 인구를 축소하는 무기다부터 시작을 해서 농장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독극물이다 라는 등등 여러가지 소문들이 다양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캠트레일이 진짜 존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존재하는 화학물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캠트레일의 무분별한 살포는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즉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켜 버렸고,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고, 또한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대 지역과 냉대 지역을 완전히 헝클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다른 곳에 구름씨를 과도하게 살포하다 보니 특정 국가들의 지역의 공기가 반대로 건조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산불이 불특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름씨의 유별난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지역의 구름을 훔쳐와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구름을 빼앗긴 일부 지역은 사막과 같은 매우 건조해지는 날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아프리카의 홍수, 이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캠트레일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었고요. 아프리카의 날씨와 농작물 가격의 파생상품 투자가 이 날씨로 인해서 엄청난 마진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인공강우의 살포로 아프리카의 폭우 사태가 연일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고, 반대로 아프리카의 구름씨를 맺히기 위해서 사용된 그 구름들은 모두 호주 지역이나 남미 지역의 구름들을 가져와서 사용된 그러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결국 호주와 현재 남미의 산불 사태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인공 강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 역시도 산불이 최근 잦아졌던 그 이유도 모두 인공 강우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매년 인공강우 실험을 14차례 이상 꾸준히 하늘에 살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캠트레일이라고 외치는 저 그물망, 특히 2019년부터 매우 흔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이유도 바로 모두 인공강우 실험의 살포 흔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시는 인공강우에 가장 집착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의 영란은행과 월가, 그리고 나사, 마지막으로 국방부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권의 영란은행과 월가는 날씨를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예보 결과 자체에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상품 시장의 향방이 이 날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곡물 생산량, 그리고 풍년과 흉년 상태, 혹은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전력 수요 예측,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날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기상에 따라서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가 흉작이 될지 풍작이 될지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아이오산 옥수수 생산 예측 같은 것들을 모두 날씨를 통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것은 뭐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날씨를 통해서 그 작황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모카 작황이 어떨지도 날씨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과테말라의 바나나 수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물들의 가격으로 인해서 미국 도심지에 있는 레스토랑의 식자재 가격의 변동폭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선물시장에서 그 어떤 수많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나라의 정치, 경제에까지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식량 생산까지도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고, 자, 이때 글로벌 정유 회사들은 앞세워서 한 나라의 경제를 직접 개입할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과 영국의 금융권들은 아주 오랫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인공 강우 영향력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를 그동안 깊게 관여해 왔던 것이고, 각 나라의 인공 강우 연구실까지 만들고 이 연구를 꾸준히 감행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지구공학연구원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구공학은 록펠러의 엑선모빌과 빌게이츠가 대주주로 앉아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날씨 상품은 큰 손들에 의해 2010년까지는 월가의 엄청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기대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충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강우량과 기온도 파생 상품이었지만 이제는 인공 강우로 기후가 매우 불안해지고 또한 예측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자 차차 강설량이나 적설량 중심으로 파생 상품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공강우는 빌 게이츠와 록펠러가 그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인류애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많이 부족한 곳, 가뭄이 심각한 곳은 이 인공강우 살포로 인해서 식량난을 해결하자라는 취지가 강했는데, 이 두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수익적인 모델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인공강우 시스템과 금융권을 결합시켜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인공강우 살포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날씨와 기후가 매우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날씨를 조작해야 됐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인공강우 살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홍수와 가뭄이 심각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자, 이렇게 인위적인 날씨 조작으로 인해서 미국에는 예상치 못한 적설량이 내리기도 했고, 또한 엄청나게 따뜻한 겨울이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조작되어진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은행과 금융브로커, 다음으로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 쌍놈의 범죄자들은 지금껏 인공 강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날씨를 꾸준히 조작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물론 지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기후가 심각해질 정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산불은 여기저기에서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날씨를 조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도 벌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인공강우, 즉 범죄자 새끼들 자기들이 써놓고 그 책임을 대중들에게 돌리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온가스 때문에 현재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바로 고등어구이였다, IMF의 모든 원인이 바로 대중들이었다 라는 황당한 주장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황당한 이유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치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은요, 단순하게 프레온가스다, 온난화다, 이따구 식으로 저 새끼들이 덮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소심하게 그런 것들 그대로 듣지 마시고 바로 저놈들이 돈으로 욕심에 의해 가지고 과도한 인공광우 살포로 인해서 생긴 결과예요. 다른 나라 구름을 빼앗아 가지고 생겨난 건조기후 현상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공광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게 돈벌이로 전략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 나라의 비를 살포하려면 다른 나라의 구름을 강제로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구름을 빼앗긴 나라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라 그런 이야기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인공광으로 구름 살포를 엄청나게 해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한국의 공기가 건조해졌던 것이고 가뭄이 심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최근 한국의 산불이 잦았던 이유도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저 인공광우 살포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한국이 건조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가뭄, 산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후, 무슨 프레온가스 놀고 자빠졌네 진짜. 쇼를 해라 쇼를. 그리고 인공광우 살포에는 요오드와 은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노 알루미늄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게 알루미늄 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 캔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나노 알루미늄은 매우 치명적인 독극물이고 우리의 신경계를 자극하는 아주 심각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오드, 이것도 별로 몸에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해로운 독극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언론 자체에서도 인공광우 살포 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제 화학 물질들이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지구들이 인공광으로 기후변화 개판 쳐놓고 그걸 대중들에게 떠넘기려고 아양 떨고 있는 짓거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400억 톤이 넘게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 과거 50년 넘게 나무와 육상 생태계 그리고 기름진 토양들이 이 모든 배출량의 30% 가까이를 그동안 흡수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또한 20% 이상 이산화탄소를 꾸준히 흡수했죠. 그런데 때마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여기에 플러스 추진을 한다면 이제 해양 생태계 문제로 인해서 지구 이산화탄소 흡수율은 더욱더 빈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육지나 바다나 모두 이산화탄소율이 급속하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과거 10년보다 무려 50% 가까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 게이츠가 테드에서 이야기했던 인류와 이산화탄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들의 돈벌이로 요긴하게 이용해왔던 인공광우, 지금도 진행 중인 인공광우 살포와 개발에 대한 맹목적인 숲의 파괴, 이것이 현재 지구의 많은 숲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지구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당할 수 있는 회복 수준을 한참 벗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현재 없습니다. 이 해결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생명체를 제거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의 무덤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굴뚝으로 바뀌어가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더욱더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현재 아마존 숲은 여전히 산림 파괴 행위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인공강우로 인한 가뭄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언론 어디에도 이 같은 사실을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뉴스 어디를 보더라도 후쿠시마의 심각성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지금의 철저한 그리고 조용히 극비리에 진행되는 지구 종말급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산소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곧 지구의 종말급 그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대변하듯이 최근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 캔자스의 광활한 옥수수밭 한가운데 철조망과 무장 보안 요원들로 둘러싸인 비밀 지하 시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과거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 미국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아틀라스 F를 보관하던 지하 경납고를 부동산 개발업자 유대인 레리 홀이 2008년 매입해서 2012년 재난 피난처로 개조한 서바이벌 콘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뉴질랜드나 핀란드, 호주, 알래스카, 심지어 남극 같은 외딴 지역의 지하 아파트가 매우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 아파트들은 거의 매진이 된 상태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산소 시스템을 매우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지구의 환경이 인류가 생존하기에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현재 지구 종말 시계는 2019년도에 2분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2020년에 처음으로 100초 단위로 진입을 했고 이제 100초가 남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저들만이 알고 있는 종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분명히 이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엘리트들이 현재 미친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서두르는 그 이유도 모두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현 시점에 서 있는 위태로운 지구의 위기를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한 무가치한 것인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를 갖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